예전과 다르게 미디어가 굉장히 많아졌죠. 각종 뉴미디어, SNS, 소셜미디어가 너무나 많아졌고 성에 대한 표현 수위 또한 굉장히 높아지면서도 일반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뭘 볼지 몰라요. 저는 이거는 좀 방임에 가까운 태도라고 봐요. 성에 있어서. 자기 꿈이 모텔 사장이라는 거예요. 아, 모텔 사장? 아, 임대업 하고 싶다고? 아, 건물주라고? 아, 대단하네. 꿈이 야무지네. 쌤, 장난해요? 쌤, 안 해봤어요? 뭔 소리야. 몰카 설치해서 다 먹고 버릴 거예요. 이시훈의 와이미 TV. 안녕하세요. 와이미 성교육 강사 이시훈이라고 합니다. 성과 미디어 관련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잘못된 일단 흔히 성교육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시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해주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주지? 언제 해주지?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행동에 나가시게 되는데 이제 아이도 괴롭고 부모님도 괴롭고 제대로 교육은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사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러운 게 좋다. 너무 풀어넣는 거? 요즘 시대에는 그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아이인데 뭐 핸드폰, 스마트폰도 그냥 주고 성에 대한 얘기도 너무 툭툭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가 아들한테 이놈은 뭐 잠재력이 있어. 대단할 것 같아. 이런 식의 농담, 몸을 보면서 신체 일부를 보며 성기를 보면서 그런 식의 농담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툭툭 한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걸 다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체를 아빠, 엄마, 누나, 아들 싹 다 막 편하게 벗고 다니고 속옷 던지고 이렇게 장난스레 노는 거? 이런 예를 들면 문화가 좋지 않았다. 예전과 다르게 미디어가 굉장히 많아졌죠. 각종 뉴미디어, SNS, 소셜미디어가 너무나 많아졌고 성에 대한 표현 수위 또한 굉장히 높아지면서도 일반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뭘 볼지 몰라요. 저는 이거는 좀 방임에 가까운 태도라고 봐요. 성에 있어서. 자, 이렇게 초연결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재벌 그룹 회장과 아니면 축구 선수, 유명 선수나 아니면 아이돌 가수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내서 소통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인데 오히려 성범죄자, 예를 들면 조두순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남긴 글을 댓글을 우리 아이가 볼 수도 있는 시대잖아요. 그게 누구랑 연결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너무 센 것들을 어린 나이에 접하게 되면 그걸 바꿔주는 게 어렵더라. 제가 교육을 다녀보면 최근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였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 꿈이 모텔 사장이라는 거예요. 전 좀 처음에 유머로 쾌활하게 좀 하려고 아, 모텔 사장? 아, 임대업 하고 싶다고? 아, 건물주라고? 아, 대단하네. 꿈이 야무지네. 툭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를 또 이제 기망하려고 너 이런 거 못 받아치지라는 심리로 쌤, 장난해요? 쌤, 안 해봤어요? 뭔 소리야. 몰카 설치해서 다 먹고 버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N번방의 수법도 이미 체득했고 먹고 버린다처럼 좋지 않은 표현 그리고 성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그 가치 왜곡 여러 가지가 일어났는데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형들과 다니면서 아니면 게임 채팅창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아빠도 심지어 집에서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툭툭 던졌다는 거예요. 그 사진 촬영을 막 몰래 한다던가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에 대해서 깜빡이 없이 부지불식간 훅 들어오는 자극이 선점해버리면 그걸 바꾸기 정말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좀 관리를 해주는 게 좋으냐? 맞습니다. 관리해주는 게 좀 좋다고 저희도 보긴 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센 걸 이제 주는 건 좋지 않죠. 아니 뭐 먹는 것도 관리해주잖아요. 2살, 3살 아리한테 막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막 주진 않잖아요. 염지된 치킨을 막 1~2살짜리 막 이유식 뗄 때 주진 않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나 초6, 중1 정도가 넘어가는 데까지 미디어와 성에 있어서 과도한 통제한다?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더라. 만약에 핸드폰을 다 통제를 했어요. 막 이렇게 다 미디어를 막아놨어요. 그리고 집에서 성적인 책도 다 치워버리고 Y책에 사춘기 영상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핸드폰이 없는데 유튜브는 보고 싶어. 애들이 다 게임 얘기, 게임 유튜버 얘기해. 학원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핸드폰 모여서 보고 있을 때 같이 봤어. 근데 그 친구가 유튜버 중에서도 성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세게 하는 클럽에서 막 스킨십을 하는 영상 이런 거 유튜브에서 구해서 막 보는 걸 우리 아이가 같이 보게 됐어. 그리고 친구 핸드폰으로 게임을 얻어서 했는데 게임 한 판 끝나고 나서 뜨는 광고에 옷 벗기기 게임 광고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클릭 그리고 유튜브 친구 걸로 보고 있었는데 댓글, 유튜브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했더니 트위터를 통해서 해외 야동 성착취물 사이트로 이렇게 넘어가서 확 그러니까 그 친구는 말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계속 끙끙 앓다가 이게 계속 생각나니까 점점점 음지화돼서 너무나 센 것들을 찾아보게 되더라.
죄송하지만 아쉬울 수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 중1, 즉 우리나라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학원에서 뭐 밴드나 카톡으로 숙제 내라고 하는 시기, 내지는 유튜브, 인스타, 스마트폰이 좀 자연스레 풀리게 되는 시기인 초6, 중1 이때는 성과 미디어를 아예 막기보다는 조금씩 풀어주면서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너무 센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를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아이가 원치 않으면 안 줘도 돼요. 근데 보통 원하거든요. 초6, 중1에는 성과 미디어에 대한 교육 내지는 가이드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 집에서 너무 성교육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학부모 연수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그럼 제가 이걸 해줘야 되나 아이한테? 부담을 엄청 느끼세요. 엄마가 아빠가 막 성교육 강사 못지않게 집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약간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너무 투머치하게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TV를 보다가 뭔가 스킨십 장면이 나왔어요. 뭐 뽀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거기서 의무감을 가지고 그걸 멈추거나 지나간 다음에 자, 딸, 아들 앉아봐. 자, 이게 사랑이야. 이게 스킨십이야. 자, 이게 만약에 나중에 임신으로 가 책임을 져야 돼. 너무 막 피임, 책임 이런 얘기까지 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난 그냥 예능 보고 TV 보고 드라마 우영우 보고 있었는데 왜 막 성범죄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엄마와 아이는 일상이 껴있어요. 이런 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 어려운 게 맞아요. 꼭 안 하셔도 돼요. 밥 먹었냐, 숙제했냐, 몇 시에 잤냐, 핸드폰 몰래 한 거 아니냐, 너 누구랑 노냐, 이렇게 일상이 껴있다가 갑자기 사업, 연애 이런 얘기할 때 저 앉아봐, 아니면 얘기해봐, 털 났니, 야동 봤니? 이런 식의 표현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친척들이 설날 추석 때 갑자기 만나가지고 오는데 고생했지, 재산이 얼마야? 자가야, 전세야, 월세야?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한테 재산이 되게 개인적인 이슈잖아요. 아이에게 성이 되게 개인적인 이슈일 수 있어요. 전문가랑은 얘기해요. 이런 걸 맨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존재한테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일상적 존재, 여러 감정의 골이 엮여있는 존재한테 성과 이런 재산, 개인적인 이슈는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슈에 있어서 원인이 하나 더 있었는데 학교 성교육 때 아쉬운 점. 남학생, 여학생을 일반적으로 같은 교실에 앉혀놓고 여성 선생님이 성교육을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자 특히 학생 아이들 경우에는 여자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어머 변태, 왜 이렇게 관심 많음? 뭘 저런 거 물어봐? 이런 시선이라던가 부담을 느껴본 적이 많아요. 선생님, 저 그림 속 남자는 왜 거기가 짝짝이인가요? 뭐 이런 걸 대놓고 물어봐봐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어디 강연을 들으러 가셨는데 어머님 한 분 빼놓고 99명이 다 남성이에요. 수강생이. 근데 강사도 남성이에요. 근데 주제가 전립선 건강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머님이 강사를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막 질문을 열심히 해요. 그때 받는 시선, 부담스럽겠죠. 이런 게 껴있어서 성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거나 집중하면 좀 뭔가 변태까지는 아니어도 좀 관심 많은 애, 이런 좀 네거티브한 평가를 받는다는 학습된 경험이 있는데 애가 엄마한테 막 성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한테는 까불 만데 부모의 통제 조용히 따라 막 이렇게 통제를 해놓고 너 혹시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강하게 얘기하시고 차별적인 언행을 했을 때 부당한 건 부당한다고 얘기해야 돼? 지금 이 두 가지 훈육은 좋지 않은 접근이죠. 절대자에 가까운, 상위 존재에 가까운 사람한테 집에서 부모한테는 순응하라고 가르쳤다가 학교라는 데서는 감히 대들어라?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 성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런 아쉬운 경험이 있는데 집에서 막 편하게 아이한테 얘기해봐라, 엄마도 아빠도 얘기해볼게, 이런 강요는 오히려 아이한테 힘듦을 초래할 수 있다. 네 번째, 성에 있어서 교육을 할 때 너무 센 자료 쓰는 거, 과몰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막 성매매 혹은 동성애 이슈라던가 이렇게 저희도 대하기 힘든 이슈를 너무 어린 나이에 툭툭 던지고 막 콘돔, 자위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 친구들한테 마구마구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걸 감당할, 이해할 문화적인 수용도가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자료도 막 남성, 여성 몸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하는 게 좀 과할 수 있어요. 저희도 좀비 영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 좀비 영화 좋아하는 사람도 이제 스펙트럼이 다 있잖아요. 이 성의 스펙트럼이 있는데 아이의 그 성향과 기질에도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너 초6 됐으니까, 초5 됐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남자 여자 몸은 이렇게 표현한단다. 이런 문화가 있단다. 이런 이슈가 있단다라고 때려박는 거 아이들한테 폭력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체크하고 우리 아이가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것도 좋아요. 천천히 최대한 조심해서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교육에 있어서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부모님께서 실수할 수 있는 지점들, 흔히 보이는 모습들에 대해 설명을 해봤고요. 이 외에 좀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모아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시훈 강사였습니다.